남편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미니멀리즘으로 살아볼 때가 된 것 같아.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안 그래도 집이 너무 답답하고 물건에 파묻혀 지내는 기분이었어. 물건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달까? 안에 깊은 한숨 그러게 말이야. 나도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대체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켜켜이 쌓인 물건들을 보면 한숨만 나와. 남편은 그럼 이렇게 시작해보자. 우리가 10년 동안이나 애착을 가지고 쉽게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거야. 딱 10가지만 용기 내서 버려도 집이 훨씬 시원하고 우리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야. 안에 10가지라니. 막상 생각하려니 머리가 핑 돈다. 솔직히 모든 물건들이 다 나름의 사연이 있고 언젠가 쓰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들이라 쉽게 마음먹기가 힘들어. 하지만 미니멀리즘의 핵심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는 것이라고 하니 뭐가 필수이고 뭐가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 남편 맞아.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물건에 얽힌 감정적인 연결을 끊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하더라. 물건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나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거지.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봐야 해.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에 막연한 기대보다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게 핵심이야. 안의 흐음,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 가장 만만한 것부터? 아니면 가장 어려운 것부터 도전해 볼까? 남편. 일단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면서도 의외로 버리기 쉬운 안 입는 옷들부터 시작해 볼까?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옷들이 꽤 많잖아.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있잖아, 우리. 안에 옷. 정말 골치 아프지.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옷들을 보면 한숨이 나와. 언젠가 살 빠지면 입겠지.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6개월 이상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안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 실제로 통계적으로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다시 입을 확률이 5% 미만이라고 해. 이런 데이터를 보니 좀 더 결심이 서네. 남편 딱 그거야.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과감히 버리는 게 좋아.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면 한번 억지로라도 꺼내 입어봐. 아마 몸에 안 맞거나 색깔이 바랬거나 더 이상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럼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강제적인 사용 시도는 물건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끊는데 큰 도움이 돼. 안에 그래 결심했어. 저기 구석에 박혀있던 정장부터 시작하자. 결혼식 때 입고 그 후로는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채 몇 년째 그대로인데 괜히 옷장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었네.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을 테니 기증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남편 잘했어. 두 번째는 오래된 책들이야. 우리 서재에도 읽지 않는 책들이 너무 많아. 표지만 봐도 먼지가 쌓여있는 책들이 수두룩하잖아. 안에 많네. 책장 가득 꽂혀 있지만 다시 펼쳐볼 일은 거의 없지. 언젠가 읽으려고 사둔 책들도 많은데 솔직히 이제는 관심사가 바뀌어서 읽을 가능성도 낮아졌어. 읽지 않는 책들은 공간만 차지할 뿐 아니라 마음속의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남편 읽지 않는 책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어보자. 요즘엔 중고 서적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도 잘 되어 있어서 판매하기도 수월하고 수익금으로 필요한 다른 책을 사는데 보탤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지. 안에 좋은 생각이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아름다운 가게에 가져다 주면 좋겠네. 그리고 유행이 지난 잡지들이나 이미 지나간 정보들로 가득 찬 전공 서적들도 이참에 버려야겠다. 세 번째는 주방용품이야. 안 쓰는 냄비나 접시들, 기념으로 받은 컵 같은 거 많지 않아? 찬장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들. 남편 우리 결혼식 때 친구들이 선물해준 그 세트 접시들. 너무 예뻐서 아끼느라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찬장 한 칸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네. 언젠가 손님 오면 꺼내야지 했던 그날이 5년째 오지 않았네. 안에 맞아.
나도 미래의 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고 생각하면 버리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상상해보자. 깔끔하고 넓은 주방 요리할 때 동선이 훨씬 편해지는 모습을 말이야. 정신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을 거야. 남편 그래. 깨지기 쉬워서 아껴뒀던 예쁜 잔들도 이참에 정리하고 모양만 예쁘고 잘 안 쓰는 용기들도 버릴게. 용도 불분명한 플라스틱 통들도 많잖아. 아내 네 번째는 취미용품들. 예전에 잠깐 흥미를 가졌다가 그만둔 것들이나 언젠가 해보겠다고 큰맘 먹고 사뒀다가 결국 창고 신세가 된 것들 말이야. 남편 웃음 당신이 몇 년 전에 사놓고 먼지만 쌓인 뜨개질 도구들 이야기하는 거야? 실이며 바늘이며 책이며 박스 몇 개를 차지하고 있잖아. 아내 웃음 당신도 마찬가지거든. 몇 년 전에 사둔 그 비싼 캠핑 장비들 한 번도 안 써보고 창고 구석에 박아둔 지 오래됐잖아. 텐트며 침낭이며 코펠이며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은 과감하게 처분하자.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덜 사는 것을 지향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야겠어. 앞으로는 정말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에만 투자해야지. 남편 다섯 번째는 화장품이나 오래된 약들.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꽤 많을 텐데 화장대 서랍이나 욕실 수납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아내 어휴 생각만 해도 부끄럽다. 언젠가 쓰겠지 하면서 미니멀리즘과는 거리가 멀게 잔뜩 쌓아뒀지. 특히 화장품 샘플들은 왜 그렇게 모으게 되는지 모르겠어. 남편 피부에 직접 닿는 건데 유통기한 지난 건 바로 버려야 해.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맞아. 그리고 샘플들도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사용하거나 정리하자. 아깝다고 밀어두면 결국 쓰레기가 될 뿐이야. 약들도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즉시 폐기해야 해. 아네 알았어. 오늘 당장 화장대 정리하고 약 상자도 다 뒤져볼게.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지. 남편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서류나 영수증들이야.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해. 책상 서랍이나 파일 캐비닛에 가득 쌓여 있을 거야. 안의 서류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 예전에 받은 각종 안내문, 청구서, 보증서, 아이들 학교 통신문 같은 것들 다 버려도 괜찮을까? 괜히 나중에 필요할까봐 걱정돼서 못 버렸어. 남편 이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되니까 굳이 종이로 보관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정리하는 게 좋아. 중요한 서류는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백업해두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어. 종이 문서가 사라지면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인 보관이 가능해. 안에 스캔, 좋은 방법이네. 그렇게 하면 종이 낭비를 줄이고 공간도 절약할 수 있겠다. 디지털로 보관하면 검색도 훨씬 쉬워질 테고. 남편 일곱 번째는 너무 많거나 오래된 추억이 담긴 물건들. 사진이나 편지 같은 것들 말이야. 이것만큼은 정말 버리기 어려울 거야. 아내 어휴, 이건 정말 버리기 힘든데. 특히 어렸을 때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이나 아이들 성장 앨범 같은 것들은 손댈 엄두가 안 나. 남편 알아. 나도 어려울 거야. 하지만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어. 물건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끊기 어렵다면 물건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연습이 필요해. 예를 들어 사진은 디지털로 스캔해서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편지는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기록해두는 건 어때? 그러면 물리적인 물건 없이도 추억을 보존할 수 있어. 추억은 기억으로라는 말처럼 말이야. 아내 고민 그러게. 물건이 없어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물건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점차 더 큰 물건에 도전해야겠어. 남편 여덟 번째는 오래된 전자기기나 뒤엉킨 케이블들. 충전기도 종류별로 여러 개씩 있잖아. 서랍 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만 봐도 답답해. 안에 어휴 진짜. 이 엉킨 케이블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어떤 기기 건지도 모르겠는 것들도 많아.
구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몇 대씩 쌓여 있고, 남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재활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하자. 특히 개인정보가 담긴 기기는 반드시 초기화해서 폐기하고, 케이블도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정리하고, 용도를 알 수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해. 같은 종류의 충전기가 여러 개 있다면 가장 상태가 좋은 것 하나만 남겨두고, 안에 좋아. 이번 기회에 모든 케이블을 정리하고 필요한 건 라벨링도 해둬야겠어. 충전기들도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건 통합해서 쓰고. 남편 9번째는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들. 집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샀다가 결국 방치되거나 우리 집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 말이야. 아내 웃음, 당신이 몇 년 전에 충동적으로 사온 그 커다란 추상화 말하는 거야? 우리 집 거실이랑은 영 안 어울려서 결국 창고에 처박아 뒀잖아. 남편 머쓱, 그거 언젠가 걸겠다고 생각했는데. 미안. 결국 버려야겠네. 집이 비좁아 보이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미련 없이 처분해야 해. 수납 공간을 늘리는 것보다 물건의 양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니까. 큰 가구를 버리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동선도 자유로워질 거야. 아내, 그래. 이제 우리 집에는 정말 필요한 가구와 우리가 아끼는 소품들만 남겨두자. 실용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것들만 남겨야지. 남편 마지막 10번째는 선물 받은 물건들. 고마운 마음은 알지만 내 취향이 아니거나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에 있는 장식품의 절반 이상이 선물 받은 것들이잖아. 아내, 이건 정말 난감한데. 준 사람 성의를 생각하면 버리기가 너무 미안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죄책감도 들어. 남편하지만 물건을 보관하느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 물건 때문에 집이 지저분해진다면 오히려 준 사람의 의도와는 다를 거야. 그들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우리는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아내, 맞네.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어. 단순히 버림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남편 이렇게 10가지 물건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집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속까지 환해지는 기분이야. 아내 미소, 그러게.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고 엄두도 안 났는데 당신이랑 하나씩 이야기 나누면서 해나가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네. 눈물을 머금고 버리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버림으로써 얻는 홀가분함이 훨씬 클 것 같아. 남편 버림이 능사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은 잘 관리하고 오래 사용하는 게 미니멀리즘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자. 중요한 건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거야. 아내, 맞아. 단순히 버리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 물건이 적어지면 청소 시간도 줄고 물건을 찾는 데 드는 에너지도 절약될 거야. 그럼 그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경험을 하는 데 쓸 수 있겠지. 남편 작은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니 오늘 정리한 이 경험을 발판 삼아 계속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해보자.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옷, 주방용품, 서류 등 영역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아내, 그래 여보. 이제 우리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과 경험,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공간이 될 거야. 공간 확보를 넘어 정신적인 자유를 얻는 미니멀 라이프, 정말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